2016년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을 전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치였는데요. 이후 4년이 흘렀고 여전히 개성공단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를 모시고 개성공단 4년, 운영 중단 4년의 현원 주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당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여기 저 배지가 개성공단 이렇게 써 있네요. 브로치입니다. 초상, 예. 비장, 브로치. 개성공단. 예. 누구한테라도 좀 이렇게 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이미지들을 좀 이렇게 좀 주제로 삼았으면 싶어서 늘 예. 달고 다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개성공단에서 아마 국내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아시고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그 이사장님을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청와대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리고 네. 개성공단 일을 본격적으로 하셨던 거는 2008년 2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3년 반 정도, 2011년 한 맞습니다. 7월까지 예. 개성공단 일을 하셨고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실무를 다 도맡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그 4년이 된 이후에 방송도 많이 지금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 개성공단하고 인연을 맺은 건 사실은 이제 2008년 2월부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면 2003년 예. 제가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대통령이 인수위에 참여해가지고 예. 통일외교 안보분과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청와대에서 NSC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시대 담당관이나 남북관계 국장을 했었는데요. 예. 2008년 3월 이후에 개성공단 관련해서 남과 북이 협상을 재개해서 공단 착공부터 초기의 밑그림들을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 NS 사무처에서 그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개성공단에 예. 대한 저 인연이고요. 이후에 2008년 노무현 정부가 마치면서 예. 북측을 연구했던 학자 입장에서 북한 학자입니다. 저는 예.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요. 북측에 직접 들어가서 예. 북측사를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대북 협상들을 전담하면서 공단 운영에 직접 이제 체험적으로 참여를 해보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갔었고 예. 이후에 4년 정도 있다가 2011년에 나왔는데요. 공단이 2016년 2월 10일 닫히면서부터는 예.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내지는 당시에 참여정부 당시에 북측하고 수많은 협상을 했던 남북협상을 직접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야, 저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에 국민행복의 상징인데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저것이 저렇게 다칠 수 있어? 저는 당시 아주 노골적으로 완벽한 정책 실패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해행위라고 예. 그랬습니다. 현재는 다쳐서 4년째가 됐는데요. 기업들하고 여하간 간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국민행복에 복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공단 재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개성공단이 이제 닫히게 된 계기에 대해서 또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죠. 잊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닫혔다 이렇게 알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이걸 전격적으로 맞습니다. 결정한 거잖아요. 예. 이게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국민들한테 이게 제가 이제 뭐 통일 평화 강연을 쭉 다니다가 예. 낯설게 마주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이 왜 닫혔죠? 물으면 다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 북측이 닫았다고 생각해요. 아, 북측이. 예. 예. 그만큼 잘 모른다 이거죠. 사실은 2016년 2월 10일, 그건 2016년 1월 달에 북측이 예. 이제 4차 핵실험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당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 NSC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장이. NSC를 열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정부가 짰죠. 그때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았었어요. 예, 예.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북측이 ICBM을
실험을 하게 되죠. 예. 이 연장선에서 NSC 회의가 상임위원회가 2016년 2월 10일 이틀 전이었던 2월 8일 날 열렸어요. 예, 예. 그때도 사실은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틀 전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 많은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예, 예. 통일부 발표 속에서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2016년 2월 10일 날 전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게 되죠. 예. 이 상황 속에서 이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그 국정농단의 과정 속에서 다쳐졌다. 예. 소위 말해서 우리 기업들의 엄청난 그 투자가 있습니다. 예. 공장도 지었고 설비도 있고 원부 자재부터 그렇죠. 14년간 개성공단 물리적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자산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전면 중단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국민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뭐 건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NSC 상임위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을 같이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박근혜의 그거 닫으세요. 이 개성단 닫으라는 말만 있어요. 예. 그거에 따라서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14년간 오롯이 개성공단에서 자산을 다 그곳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 예. 그 기업들한테는 사전에 어떤 통지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게 피해는 고스란히 그 기업들이 다 받은 거잖아요. 기업들이 예. 가장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최소한 3일이라도,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줬었으면 예. 그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 시기는 2월 10일은 2016년 2월 10일은 설 연휴, 명절 연휴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연휴 기간에 그걸 발표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 기업들은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순간 발표하는 순간 모든 자산은 그냥 거기서 동결돼 버리는 거잖아요. 개성공단에 다 있는 거고요. 예, 예. 남측의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다 남측에 설 명절 연휴 쉬러 다 내려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설 연휴 쉬다가 정작 2월 10일 전면 중단 딱 하니까는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게 날아간 자산이 7천억, 5천억 이렇게 추정됩니다. 지금도 다 묶여 있죠. 1조 원 정도까지 뭐 추산이 막 되고 그런 피해들까지. 기업들은 영업 손실까지 포함해서 1조 5천억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 우리가 실사까지는 다 안 했지만은 정부가 인정했던 금액이 약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단 3일도 시간 안 줘가지고 그야말로 자다가 벼락 맞은 꼴이죠. 그렇군요. 그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개성공단의 억울함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진보 쪽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갑자기 닫으면 어떡하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그렇습니다. 취했던 뭐 언론, 보수 언론조차도 예. 그런 식으로. 그게 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업들, 개성공단에서 직접 기업을 경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업소도 있고 조그마한 가게도 있었어요. 조그만 가게를 하나 청산하는 절차도 이렇게 졸속되지는 않다. 예. 어떻게 대통령의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직장이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오랫동안 십수년간 쌓아왔던 신뢰가 있는데 예. 기업의 생리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닫으세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폭력에 가깝다 해서 사실은 그 결정 사항 자체가 국민적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예. 기업들은 지금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아, 위헌 소송이 그러네요.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 예. 거기에 근거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 정부가 그러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2016년 2월에 다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을 다시 열기 위한 뭐 이런 뭐 작업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의 대북 제재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이 네. 존재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는 네, 맞습니다. 게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이고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한마디로 통일부 산하의 예. 준공공기관으로서 개성공단 전체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입니다. 아,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북측법도 있고요. 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남측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법으로서는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이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만들었고 이 재단 직원들이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시기에는 개성공단 직접 들어가서 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의 직위는 남측에서의 직위이고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이 됩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최소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남측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다가 기업을 창설, 등록 이 과정에 인허가권이 있겠죠. 이 인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 있는 전력, 통신, 뭐 정배수장, 폐기물 처리장, 폐쇄물 처리장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들이 가동이 되죠. 그 모든 기반 시설들을 우리 이제 관리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개성공단 관리 운영의 책임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단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몇 시간 만에 거의 쫓기듯이 정부가 딱 전면 중단하는 과정 속에서 예. 거리로 내앉게 내몰리게 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가치는 주로 하는 일은 어떻게든 개성공단의 가치를 국민들 속에 제대로 알려가지고 예. 공단이 재개 정상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주요 임무로서 하고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맞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홍보, 재개 대국민 정상화. 재개를 그렇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뭐 홍보라든지 알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신다고 뭐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했고요. 일단은 그 많은 에피소드들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 그 기업인들의 뭐 사연도 있을 테고 예. 뭐 어떤 것들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국민TV를 보고 계시는 여러 청취자분들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분단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가 한마디로 1에서 100이 있으면 거의 완벽한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예.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을 잘 모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온전히 제대로 개성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비정상화되면서 예.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적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돈줄 북한 핵실험 하는데 돈줄이 그렇죠.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들이 그 많이 이제 있었죠.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예. 거짓, 왜곡, 예. 오도인데요.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려 보면 개성공단은 2010년 2월 10일 이명박 정부 때 전면 중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 때 중단했죠. 예. 예. 비정상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때입니다. 정부 때. 이명박 예. 정부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여러 다양한 합의들이 있습니다. 예. 공단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합의들을 우리 정부가 예. 오히려 다 부정하고 거부해버리고 해태하고 약속을 안 지켰죠.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예. 뭐 꽃다운 보리자루처럼 내팽개친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마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사실 실리가 맞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랬을 그때부터 거예요. 사실은 예.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더 씌우고 예. 여차하면 우리 정부가 타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박근혜 정부한테 낚인 건데요. 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라든가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공단을 조금만 알면 예.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진짜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거 곳입니다. 들어보려고 오늘 이사장님 그렇죠. 오셨잖아요.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뭐 예. 거죽이다 다 거짓말인데 원래는 매일매일 자금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간입니다. 최초의 개성공단을 왜 했는가? 공단이기 때문에 다들 돈으로 생각해요. 예. 경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치는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한 것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육이 있겠지만은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물리적인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경제 협력은 예. 평화를 구조적으로 안착화시킨다. 예. 두 번째가 돈입니다.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압도적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담보하는 곳이 개성공단이에요. 예. 우리 기업의 생존 농구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기업들이 북측에 퍼주기 위해서 갖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평화 경제라는 말이 개성단이 그 상징인데요. 평화도 만들어내고 경제 번영도 담보해낸 14년의 체험적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가치를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만한 평화의 공단이 없습니다. 남측에 1,000명, 3,000명의 많은 남측의 근로자들이, 예. 북측에 많을 때 5만 5천 명의 주재원 노동자들하고 함께 14년간 생활했습니다. 분단체제는 적대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했는데 가서 생활해 보니까 그냥 조금의 다름이 있을 뿐 진짜 친하게 됩디다. 예.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체험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번단 말입니다. 돈도 벌고 평화도 만들고 예. 이런 곳이 없어요. 애초에 2000년 8월에 남과 북이 이걸 합의했을 때 돈도 벌고 평화도 만들자고 했던 거기에 너무 완벽하게 부합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성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평화도 신압으로 부지불식간에 만들더라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알면 저렇게 놔두겠는가. 예. 우리 한국 경제 위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제조업 위기. 다른 거 필요 없고 남북 경협하면 그냥 단순하게 한국 제조업 위기, 경제적 위기 심화 무조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14년간 예. 개성에서 체험해봤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뭐 예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대북 퍼주기다 이런 뭐 프레임이 있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게 예. 어쨌든 그 근로자들한테 북측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뭐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 잘못 많은 알고 것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예, 이제 예. 한 거고 그 개성공단의 가치는 또 말씀하셨듯이 어떤 남북 평화 의 상징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긴장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엄청나죠. 됐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양쪽 다 가치 있는 그렇습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그 무력 충돌이나 이런 거 위기가 있을 때도 예. 상당히 대화 톤으로 좀 진정하는 그런 톤으로 이어지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네. 했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 남측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었고 사실은 예. 이것을 압축해서 요약할 때 제가 또 이렇게 해요. 개성공단의 가치를 압축해보라 이러면 첫 번째, 이만한 평화의 공단이 없다. 예. 이만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평화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 두 번째, 한국 제조업 위기 이야기하지 마라. 남북 경협하면 개성공 14년 해봤는데 가장 큰 돈을 벌게 되더라. 베트남에서보다 몇 배는 더 번다. 예.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던 안보적 장치입니다. 예. 평화 자체가 적극적 안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100만 평, 2천만 평 안에는 개성공단 북측의 그 땅은 휴전선으로부터 5km밖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내놨는데 북측이 네. 그곳에는 북측의 서부전선의 최주력 군 정예 무력이었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최첨단 정예 무력 6만의 군병력의 인적 자원들하고 군사 무기 체계들이 수도권을 겨냥했던 장사정포, 방사포 이런 것들이 개성공단을 내놓는 과정 속에서 북측으로 후방으로 10에서 15km 물렸어요. 뒤로 물렸죠 그때 당시에. 이거 엄청난 예.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최전선의 전방부대 6만 명을 군병력 뒤로 뺀다? 그 발상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평화, 경제번영, 안보. 마지막은 무형의 가치였지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측의 5만 5천 명의 노동자들하고 남측 주민들이 같이 14년간 생활해 봤어요. 예. 우리는 개성공단을 보면 남과 북이 나중에 진짜 평화로 통일로 가는 과정이 개성공단에서 우리는 이미 체험해본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체험해본 통일의 미래, 즉 남과 북의 다름과 차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교호작용, 문화적 상호 침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더라 이거죠. 이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을 담보했다라는 것. 그래서 예. 평화다, 경제다, 안보다, 통일 문화의 미래였다. 이 네 가지가 매일매일 희적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가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 북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북미 회담도 주선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한때는 근데 지금은 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개성공단이야말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공감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 지금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제 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좀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고한 생각이 있으시군요. 그게 뭐냐?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렇죠. 뭐냐 하면 예. 이 인식의 건조에는 아까 제가 우리가 공단을 잘 모르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이 서면 예. 어떻게든 보이는 겁니다. 예, 예.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도 결국 무지의 영역인데요. 개성공단이 닫힌 것은 안보리 제재가 닫은 게 아니잖아요. 예. 국정농단의 과정 속에서 그냥 닫은 겁니다. 맞습니다. 공단을 닫고 나서 안보리 제재가 몇 개 생겼기 때문에 개성단하고 공단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지만 북측 일반에 대한 제재가 개성단을 가동했을 경우에 내용들하고 충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면 이거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 2010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제재를 추동하기 위해서 예. 우리 정부가 먼저 제재를 해야 국제사회가 따라올 거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현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가 풀어야 국제사회에서 풀지 않겠습니까? 선도적인 건데요. 방법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 이것은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재개를 선언한다.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 예, 예.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북측은 독특한 인식이 하나 있어요. 예. 무엇은 독특한 인식이냐? 북측이 남북 관계의 평화적 관계, 그 시금석, 바로미터, 남북 관계 평화적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철도. 이거였어요. 이 3대 경협 사업이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독자적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지를 요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 맥락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그랬고 9.19 평양 선언에서 9.19 평양선에서 합의를 했어요. 우선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예. 그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공단 정상화는 9.19 합의의 실천이죠. 예. 두 번째, 북측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딱 찍어가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할 용의가 있다라고 남측이 제안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북측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시금석의 상징적인 최초의 조치로서 예. 개성과 금강산을 꼽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좋다. 이미 4.27과 9.19도 합의했었고 북측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개성공단, 국정농단 과정 속에서 그렇게 폐기됐는데 공단 재개 선언을 먼저 하고 말입니다. 예. 재개 선언 이후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개를 할 것인지 아무리 제재도 있고 예.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남과 북이 협상을 통해서 공단 운영과 관련된 예.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머리를 맞대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019년 1월 1일 북측의 신년사입니다. 예. 아무런 전제권 대가 없이 이 말에는 왜 그 말을 나왔는가?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예. 합의를 해놓고도 북측한테 공단을 재개하자고 북측이 계속 주장했을 때 이게 안보리 제재도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좀 변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우리 돈 안 받을 수 있다는 것 속에서 전제 조건 대값이 했는데 예. 이 조건들을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북이 실무협상을 하면 시간을 벌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그 와중에 우리 기업들은 들어가서 자산 점검하고 설비 보고 공장 손 보고 이런 과정과 맞물리면 재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북한의 어떤 지금까지 그 우리 한국 정부, 남한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의 메시지는 왜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느냐. 우리끼리 해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라는 예. 것들을 신호를 여러 번 예. 줬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국제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 관계 예, 예.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지금 이 사장님 생각은 지금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27, 9.19 그 합의의 실천의 과정이거든요. 예.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부담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공단 재개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예. 그럼 개성단 재개부터 먼저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재개 선언하는 순간 우리 기업들은 이제 나름 힘을 가지겠죠. 북측도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재개선을 했어. 이제 예. 공식적으로 어떻게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짜 가동을 할지는 만나서 협의하자. 그렇군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지 일단은 않겠습니까?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먼저 앉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는 또 현재는 천천히 하자. 대화의 예. 테이블도 형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공단 재개하겠다. 예. 하면은 그래? 선언했네? 만나지 않겠습니까? 음. 교착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양 TV. 네네. 이름을 걸고 하세요. 구독자가 어떻게 되나요? 김진양 TV 구독자가. 3,000명이 최근에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 혹시 이제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김진양 TV 들어가셔서 다들 구독과 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김진양 TV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북한 학자이잖아요. 예, 예.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세종연구소에 계셨고 예, 예. 예전에 예. 정치학을 했고 한국 정치의 북한 체제 통일 평화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진짜 좋은 계기가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고 참여정부 5년간 대북 정책만 했습니다. 수많은 협상을 했었고요. 예. 독특한 경험이 있죠. 북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북측에 가장 오랫동안 장기 체류했던 사람이죠. 아, 그러시네요, 진짜로. 예, 예. 4년간 있으면서 그리고 북측하고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책 속에서 봤던 북한이 아니라 제가 연구를 넘어서 현실 속에서 마주했던 북측 사회, 북측 사람들 이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확고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화시켰던 그런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적대적 분단 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예. 그들도 평화를 원하더라. 그들도 통일을 원하더라. 우리가 지구지순하고 평화 통일을 원했던 것처럼 그들도 알고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평화 통일을 원하더라. 와 같은 그 진실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매일매일 남북관계 관련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분단 언론, 적대적 분단 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들로서 분단 언론이 만들어내는 그 거짓 왜곡들이 너무 심각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진짜 웃겨요라는 팩트 체크, 남북관계 관련된 남북관계 팩트 체크를 하셨군요. 남북관계 관련된 예. 거짓 뉴스들 이거 잘못된 거고 이 프레임 잘못 잡고요. 이건 왜곡입니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시청자들 만나가지고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혼자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무지 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만들어서 이 국민 TV처럼 예. 좀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남북관 관련 거짓 팩트 체크 요 뉴스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김진양 TV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김진양 TV 보시고 네. 좀 많이 이게 잘못된 그 뭐 상식이나 이런 걸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도 예.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저는 드라마의 힘이 이만큼 큰가? 아, 그래요? 김진양 TV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사랑의 불시착하다가 낫구나 이런 제가 생각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이라든가 예. 정동영 전 장관, 뭐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한한성 통일부총리님, 문정인 전 교수님이 딱 만나가지고 요즘 우리가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 어떻게 드라마 작가, PD 한 명보다도 우리 뭐 다 필요 없어요. 드라마 그 한 편 딱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남북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데 다 뭐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안방에서 이미 남북 관계를 다루는 예. 이런 희극적인 드라마를 보는구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고요. 두 번째 조금 이런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거냐? 예. 오게티처럼 예, 예.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것들도 나오긴 합니다. 아, 그러겠죠.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드라마인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종방이 됐는데요. 예. 그걸 보면서 흐뭇하게 봤던 그 감정은 어느 드라마보다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네.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평화, 예. 번영은 국민 행복의 물적 토대잖아요. 국민들한테 꼭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진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분단체제 속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분단체제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 토대입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로 가야 진짜 행복이 생기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북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가장 쉬운 방법 평화와 경제를 번영을 담보했던 남북경협, 개성공단, 평화경제가 가동이 되는 것. 돈도 벌고 평화도 담보했다. 그리고 퍼주기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퍼왔더라. 사실은 완벽한 윈윈이었는데 이런 개성공단 평화경제가 다시 재개되면 국민 행복은 진압으로
담보되더라.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북맹 극복, 북을 제대로 좀 알아가자라는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요즘 바쁘신 분인데 저희 국민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슈가 있으면 한 번 더 예.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당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